자, 여러분,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코인 거래소에 들어온 이 수상한 코인들이 원화로 환전되어 수백 명에게 흩어졌다가 다시 또 수십 개의 개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모여져서 그것이 이제 달러로 이 중화권 일본 등에다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게 7조가 넘고 한국의 은행 상당수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한국 대표적 은행들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재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 국가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그럼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의 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여기에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것을 도와준 한국의 은행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 세컨더리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2차 보이콧, 2차 제재잖아요. 그래서 1차 보이콧은 흔히 이제 문제가 되는 당사자에 대해서 불매를 하고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거고, 2차라는 것은 그 문제가 된 당사자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또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2010년에 이란의 원유를 갖다가 수입하는 3국의 제3국에 대해서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또 있었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마카오에 중국계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미국 재무부가요. 이게 이제 한 15년 전이죠.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이 은행을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적했고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BDA는 대량 인출 사태, 뱅크런이 벌어졌고 수십 개의 계좌에 들어있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마지못해 동결시켰고 이것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에요. 자, BDA 조치 이후 미국과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한 중국의 24개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북한 외교관이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했고 북한은 이걸 당시 이제 한국 노무현 정권에다 부탁해서 부시가 에이펙으로 그때 부산에서 할 때 와서 그 노무현과 경주에서 회담했잖아요. 그때도 노무현이 이거 좀 풀어주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부시가 강하게 화를 내며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2007년에 비핵화를 하겠다며 BDA 제재 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해 버리면 외국계 자본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아마 한국의 은행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그 은행들이 해외 송금이나 전 세계 서방의 은행망에 연결이 되는 게 불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의 은행들이 해외 송금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도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코인 거래소에서 세탁된 자금, 그것들이 또 다시 22개인가 법인 개인들에게 모아져서 무역대금처럼 해외 송금시키는데 중간 역할을 했다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그런 송금들이 제대로 된 송금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최소한에요. 그런 확인도 없이 해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7조 원 송금에요. 문재인 정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압력이나 어떤 이 작업 등으로 은행들이 협조해서 이 북한 자금일 걸로 추정되는 이 돈을 무역자금처럼 위장해서 해외 중화권 등으로 송금했다면 은행들이 일정하게 이 자신들이 주의해야 될 의무들을 어기고 한국 정권과의 유착하에서 이런 일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한국의 은행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자처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요, 뜸하다가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자본금 1억짜리 기금수업 업체가 4천억을 해외 송금했다.
자, 그래서 수천억의 외화 송금을 한 회사는 2021년 4월, 그러니까 작년에 송금하기 직전에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고작 1억이고 이 회사는 회사 설립 목적의 기금속 도소매, 농수산 가공, 양식업, 식품 제조,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11개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을 동시에 하는 회사 봤어요? 이건 100% 위장 페이퍼 컴퍼니죠. 자, 이 회사의 첫 주소지는 부산 동네의 허름한 뒷골목이고 이후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로 옮기고 또 남동구의 공유 오피스로 옮겼고 본점은 지방인데 송금은 서울 은평구 소재 은행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난 이상한 외환 거래의 은행별 규모는 우리은행 1조 6천억, 신한은행 2조 5천억, 다른 은행들 합쳐서 총 7조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등기만 보더라도 이런 거액을 송금할 때 분명히 최소한의 확인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정보기관이 개입했거나 아니면 대북 간첩들, 한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북한 간첩들이 했다. 이 두 개 정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면 북한에 협조하는 내부의 자발적 간첩단들이 수행했다. 그래서 이것은 대공용의점을 가지고 수사해야 된다. 만약에 국정원이 이 일을 허지부지 처리를 한다면 저는 국정원은 문을 닫아버리고 국정원장은요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포착한 우리은행의 이상한 외환 거래 가운데 4천억 송금한 업체를 조사를 해보니 은행들이 송금 기업의 규모를 확인했다면 충분히 포착이 가능했다. 불법 송금이라는 게. 그래서 은행들은 해외 송금의 거래 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해명했지만은 지점 간의 외환 송금 업무 경쟁 과열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불법 송금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에 통장 하나 만드는데도요, 은행에 얼마나 귀찮은 줄 압니까? 선관위 쫓아갔다 오고요, 국세청 쫓아갔다 오고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저를 맨날 은행이 보고도요,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은행 지점이에요. 누군지 잘 알면서도 증명서 요구 안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액을 보냈는데 은행들이 경쟁 때문에 수상한 자금이나 이런 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확인도 안 했다? 웃기는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고 마치 실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쟁이나 이 매출에 눈이 멀었어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횡령과 불법 외환 송금이 은행 내부에서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자체가 아무리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돈을 해외 송금할 때는 은행 상층부에서 최소한의 자료를 갖춰놔라. 또 그 대상이 중화권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4천억 송금한 기금속 등을 한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거주지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유흥가 지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에서 4천억을 송금하는데 이것을 은행이 의심히 하지 않았다면 무책임이 아니라 누군가 정치적으로 송금을 도와줘라고 지령이 떨어져서 지점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은행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무역 대금 결제를 위한 사전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 송금을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냐 하지만은 업계에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송금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은행 간의 과열을 이야기하고 출혈 경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똑바로 더 취재했어야지요. 비이자 부분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송금을 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은행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송금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거기에 요구해야 될 최소한의 증빙 서류나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배경에는 정보기관이나 문재인 정권이 개입해서 은행들 보고 해줘라고 했고 지점까지 지정해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미국에서는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갖다가 지정을 좀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 한국의 금융감독기관 이보케니한테 연락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이런 송금 자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내놔라고 요구하고, 미국의 CIA는 한국의 국정원에다가 이런 자료를 내놔라고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버려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개입한 은행이 이실직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서 이 은행 문을 닫게 해야 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데가